네, 얼마 전에 저희는 원주에서 그림책 포럼을 함께 했었어요. 그림책 작가로 살아남기라는 아주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그림책 작가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예술 지원을 받고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방편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나눠봤는데 작가님은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아티스트들이 그림책 관련 뭐 일러스트레이터나 작가님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개인적으로 많이 인맥이 넓은 편이 아니어서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셀론 드 몽트레이의 주최 측에서 하는 학교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만나게 된 일러스트레이터와 그림책 작가분들이 거의 시간이 날 때마다 오셔서 새로운 수강생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샤르트라는 그림책 협회가 있는데 이제 샤르트? 네. 거기에서는 우리는 이런 활동을 하고 무엇이 지금 현재가 우리한테 문제점이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같이 함께 연대를 하면 좀 더 이제 우리의 목소리가 좀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갑자기 이렇게 포트폴리오 수업을 들으러 왔는데 그분들이 서론을 그런 거 이렇게 잠깐 이렇게 깔고 가시거든요. 약간 부담스러웠어요. 이게 그렇죠. 뭐 약간 프로파간다적인 것도 조금 있고. 근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고 나눠주는 브로셔를 보니까 그림책 작가들이 아무리 우리가 뭐 저명한 작가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생활하는 데는 내가 들인 공과 노력과 정성에 비해서는 많이 생활이 어렵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샤르트에 있는 이제 그림책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가 직접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랑 연이 닿아서 저는 그 볼로냐 여행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 그거에 그 샤르트라는 그림책 협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책을 최소 한 권 이상을 낸 신진 작가들을 한 10명 추려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볼로냐에 데리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외국 출판사의 편집자들을 만나게 해주는 약속을 잡아줘요. 거기에 프로그램에 제가 돼가지고 이제 그 샤르트랑 연이 닿게 된 거죠. 그렇게 본격적으로. 그 단체와 샤르트라는 그 작가협회 단체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계약서는 어떻게 쓸 건지, 작가가 이제 계약서를 쓸 때 어떤 부분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특히 그런 부분이 많이 논쟁이 됐어요. 2차 저작물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출판사가 자기의 자사의 책을 홍보를 할 때 브로슈어에 이제 작가의 표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이미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도 저작권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 뭐 도서관의 책이 이제 납품이 됐을 때 그리고 대여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저작권 어떻게 되는지 등등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거기서 이렇게 다 수업으로 해줘요. 그래서 전 거기서 많이 배웠고 또 거기서 알게 된 그 작가들이 늘상 하는 얘기가 우리 이제 7% 이거 안 된다. 인쇄 거기는 7%. 여긴 그래도 10%인데 대체적으로. 거기는 이제 나라가 크니까 네. 초판 부수는 조금 많고요. 초판이 그래도 한 몇천 부 정도. 4천에서 5천이에요. 4천, 5천 기본. 네. 이제 더 네임밸류가 높아지면 더 만부까지도 찍고 처음 그렇게 초판에 만부. 만부 이상이 찍게 되면 인쇄가 11%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인쇄 변동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인쇄되는 부수에 따라서 인쇄가 7에서 그다음에 8에서 9, 그다음에 10에서 11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그 퍼센테이지는 저희 나라 출판 시장 같은 경우에 계약서가 거의 대부분 동일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프랑스는 출판사마다 선인세의 개념도 다르고, 그러니까 액수도 다르고, 약간의 그 인쇄 부수에 따른 인쇄 퍼센테이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렵다 이런 얘기를 작가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서 브로셔나 웹사이트나 이런 데를 통해서 또 이제 몽트레일 도서전이나 지방의 다른 도서전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도서전에 가서 그런 것도 막 얘기를 해요. 작가들이. 네, 걔는 그 이렇다. 샤르트에 있는 협회 그 멤버들이. 멤버들이. 네.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떠들면 누군가는 들어주겠지라는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걸 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 네, 우리나라 작가들은 사실 고립돼 있어서 서로 자기 작업하기 바쁘고 일정 소화하기도 바쁘고 또 협회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죠. 저도 이렇게 금액은 보내고 있지만 뭐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도 또 애매하기도 한데 사실 작가가 아니면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기도 해서 항상 그게 참 쉽지 않은 딜레마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프랑스는 워낙에 자신들의 노조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익숙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우리나라 작가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그런 게 또 있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희생을 해서 작가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남들이 해주기를 늘 바라고 있는 태도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작가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같이 맞물려 있는 여러 기관들도 있고 맞아요. 출판사도 있고 뭐 제작 사양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잘은 모르겠어요. 무엇이 맞는지. 출판사도 사실은 작가분들한테 많이 해주려고 맞아요.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또 시츄에이션이 있죠. 있기 마련이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모두 알면서 이제 이러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예.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출판사와 또 작가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은데 서로 인식의 차이가 다르고 이해하는 폭이 또 다르다 보니까 많이 오해에서 생기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은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서로 사실은 상생해야 되는 구조이기 네. 때문에 서로를 조금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표현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네, 작가님은 그럼 평소에 드로잉 작업들 뭐 수첩에다가 많이 작업하시거나 어디 움직일 때마다 드로잉하는 연습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 바쁘면 진짜 이게 잘 안 돼요. 이렇게 요런 건데 안에도 좀 보여주세요. 그냥 이런 스케치예요. 뭐 애가 했던 말. 수채화로 아예? 네. 이 종이는 수채화를 견딜 만한 네, 종이에요. 그런 걸로 일부러 사요. 제목이? 이거 사실 우리나라 국산인가요? 제가 이게 프랑스에서 썼던 건데 호미화방에 있더라고요. 근데 좀 비싸요. 호미화방에서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면 수채화는 울잖아요. 네. 수첩에다 작업을 하면. 그래서 애가 뭐 이빨 닦다 이렇게 하는 행동들, 비 오는 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그려요. 아, 수첩을 늘 지니고 다니시면서 생각들도 담고 뭐 아이디어 스케치도 발토끼 이야기 스케치를 다 이야기 스케치, 아빠와 아이들 간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적어놓는데 이걸 막 북 뜯어가지고 옆에 주시고 막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나요? 네, 그럼요. 도움도 되고 뭐 딱히 어떤 결과물을 바라는 마음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쓰면서 이게 안에 있는 화 있지. 화를 승화시키면서 화를 이렇게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생각도 정리도 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아니더라도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게 아이디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대부분의 그림책은 이제 다 여기서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들 수첩에 그렸던 끄적끄적했던 것들을 사실 여름도 거기서 이렇게 나왔고 여름에 너무 더워서 화가 났는데 이렇게 아름다웠었구나 여름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니 그냥 벤치에 앉아서 그냥 멍 때리는 사람 3명 딱 그린 게 이제 여름의 출발이었고요. 겨울은 그것도 워낙 누구 줬어. 애들 이렇게 겨울 되면 썸머 타임이 이제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8시간의 차이가 나면서 오후 4시가 되면 어두워져요. 그래서 애들을 학교를 찾을 때면 깜깜하거든요. 그때 집에 돌아오는 풍경. 거기가 겨울의 시작이었어요. 그 쓸쓸하고 뭔가 그런 어두운 풍경. 멜랑콜리하고 겨울의 습함이 있는 그 가로등의 노란 주황 불빛. 그런 느낌 정말 유럽의 겨울 정말 그런
우울함이 사실은 멜랑콜리하지만 아름답기도 하고 네. 슬프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을 담아주셨군요. 네, 오늘 이렇게 작가님 만나서 심도 깊은 얘기,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얘기 많이 얘기해봤어요. 작가님은 이제 앞으로 요즘 계약해 놓으신 작품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작업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계약이 많이 돼 있는 일단 끝내야 되는 거 있고요. 예. 요즘 너무 핫하셔가지고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신 작가님이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덤이 지금 나온 거를 현실화 시키는 작업을 또 해야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제 그림이 많이 이야기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조금 덜어내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아니요. 그 이야기에 질척거림이라고 해야 할까? 질척? 작가님의 그림이 질척된다고 안에 생각하는 있는 거예요? 화, 나의 고민, 나의 근심 이런 거를 질척거림이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그런 걸 좀 덜어내고 그림도 가볍게, 이야기도 가볍게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먼 훗날의 욕심이 좀 있습니다. 네. 작품은 작가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그리고 깊어지는 시선에 따라서 좋은 작품들이 점점 만들어지겠죠. 지금 작가님 작품도 너무나 깊이 있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 작가님이 또 펼쳐내실 또 세상이 어떤 것인지 너무너무 기대되고 또 작가님 활동 정말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 안녕!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